우리 운동량 시간 그래프거든요. 자, 근데 물리를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래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 그래프에서는 면적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 그랬죠?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뭔데? 힘. 힘입니다. 왜냐면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기울기는 항상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인데요. 얘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냐면 충격량이고요. 충격량은 FT로 계산하는데 이걸 T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힘입니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자체 기울기가 힘이기 때문에 2분의 4 그래서 힘이 2N 작용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뽑아낼 수 있냐면 사실은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세로축을 질량으로 싹 다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속도 그래프로 바뀌어요. 됐어?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는요, 이 자체가 무슨 그래프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형은 그대로 가시면서 질량 2km로 나누시면 맨 처음에 속도가 1이고요. 2초 지난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다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뭘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죠. 자, 근데 보세요. 이거 힘이죠? 이거를 질량으로 나눴더니 얘가 됐죠? 그럼 기울기도 질량으로 나눠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n분의 f. 뭡니까? 가속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 네. 그랬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뭐다?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다. 맞죠? 그랬을 때 얘는요. 처음 속도 1이고 나중 속도 3이니까 평균 속도가 2거든요. 그래서 평균 속도 2라고 하는 속도로 2초 동안의 간거리니까 4m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간거리, 가속도, 작용한 힘 이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운동량 고정 법칙이라는 거였다. 기억나나? 자, 서로 다른 두 물체가요. 오늘은 좀 테스트를 볼 거라서 정신을 집중하고 그래서 네,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가 운동량 뭐였냐면 고정 법칙이다.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을 하더라도 충돌 전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과 충돌한 후에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앞에 커다란 4kg짜리가 1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뒤에 조그만 2kg짜리가 6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 친다면 얘네들은 충돌하기 전에요. A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B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A는 오른쪽 방향으로 12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요. B는 오른쪽 방향으로 4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이거 더하면 됐죠? 얘네들이 충돌하기 전에 16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다 보면 뒤에 있는 아이의 속력이 빠르니까 두 개가 쾅 하고 부딪혀. 자, 부딪히는 충돌이 일어난 순간 B라는 물체가 A를 미는 힘이랑 A라는 물체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작용반작용으로 같을 거고 그 힘을 주고받는데 걸린 시간조차도 같을 거라서 됐어. 얘네들의 FT 곱한 값인 충격량 값이 A와 B가 같다라는 거야.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지. 충격량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돌하는 순간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반드시 같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조건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죠. 자, 다시 말해서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인데 방향만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려고 가로를 열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합이요. A와 B의 처음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됐어.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건 바로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가능하다. 되겠어?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은데 이때 충돌이 끝난 후에 앞에 가는 A라는 물체는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빨라져서 얘가 상됐다고 친다면 뒤에 오고 있는 이 I의 운동량은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속도가 얼마여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똑같은 방향으로요. 운동량이 12예요. 그럼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4가 되려면 B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됐죠?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한 후나 충돌하기 전이나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법칙.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선생님이랑 엄청나게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거 가지고 숙제 해오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셨을 텐데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겠죠. 자, 어떤 문제가 질문이었나 좀 볼까요? 68페이지에 1번부터 자 11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봐. 여기는 괜찮았어? 질문해봐. 8번에 2번이요. 네. 8번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뒷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너네들이 질문했던 8번 문제 보시면 8번은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직선 운동하던 질량이 2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하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린 운동량 그래프. 그래서 자, 이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이 힘이다. 기울기 값이 힘이다. 그리고 운동량 그래프를 질량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속도 그래프로 바뀐다. 됐죠? 요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운동량 그래프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이게 2초와 4초를 기준으로 운동량이요. 이런 개형을 가져요. 이렇게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야. 이렇게 나오네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1초일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니? 라고 했으니 1초인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기울기 1초일 때나 전체일 때나 똑같잖아요. 0초에서 2초. 그래서 0초에서 2초 동안의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그게 힘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2분의 3이 0초에서 2초까지 작용한 힘의 크기가 2분의 3N이에요. 라고 할 수 있으면 되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하는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거든요. 근데 운동량 그래프를 질량으로 나누면 이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로 바뀐다 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바꾸시면 여기가 2초고 4초거든요. 그래프의 개형은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얘 질량이 얼마냐면 질량이 2kg라서 2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더얘기야? 지금 몇 살이야? 제 12살. 그럼 몇 학년이야?
깜짝 놀라서 난 넌 줄 알았어. 똑같이 생겼어. 자, 그래서 이때 속도가 얼마냐면 1.5고요. 그리고 이때 속도가 얼마냐면 4.5예요. 됐죠? 네, 이렇게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가 된다 그랬어. 자, 그랬을 때 3초일 때 가속도는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 3초일 때 가속도는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거 기울기 값이라고 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기울기 구하시면 2분의 3이니까 그래서 1.5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요 1.5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3초인 순간에 힘도 알잖아요. 됐죠? 힘이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얼마 나오냐면 6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한 힘이 얼마예요? 2분의 6인 거 말죠? 2분의 6이니까 얼마예요? 3N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래프로 바꾸지 않아도 3초일 때 작용한 힘의 크기가 3N인데 이물체의 질량이 얼마냐면 2kg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셔도 가속도가 1.5인 게 막바로 나와요. 알겠지? 이렇게 가도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2초에서 4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2초에서 4초까지의 충격량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2초에서 4초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초일 때에서부터 4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6입니다. 알겠냐? 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넘어갈게요. 70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할게요. 1번. 1번, 2번, 4번, 3번. 지랄들을 한다. 자, 해보자. 자, 꼬맹아. 우리요. 지금 여기에 이제 8명 있어요. 아세요? 8명 있는데 지금 여기에 초육하고 중1이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각각 다니는 수학학원은 다 다르시죠. 저번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처음 듣는 학원들도 있고 뭐 알고 있는 학원들도 있고. 그런데 수학은 이제 수학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과학은 어차피 우리 학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선생님하고 하시는데, 과학은 여러분이 지금 1학년인데 또는 초육인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아마 생각을 영재 쪽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물리는 선생님이 물리 올림피아드까지는 끌고 가줄 거예요. 물리 올림피아드가 뭔지 알아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KM이에요. 네, 그래서 물리 올림피아드까지는 선생님이 끌고 가줄 건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형아들이 8월 달에 올림을 봤어요. 9월 2일 날. 네, 그래서 올림피아드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올림피아드 대비를 저희 학원에서는 한 달 반 정도 했거든요. 방학 때 특강으로 한 달 반 정도 했고, 그 친구들이 물리원 끝나고 막바로 올림피아드 데뷔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수업을 좀 잘 알아듣는 친구들은 원 끝나고 막바로 해도 되고요. 안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투 끝나고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매 시간마다 사실은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영재 쪽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친구들은 똑같이 영재를 가더라도 사실은 영재 안에도 학교가 몇 개 있게 모르니? 8개 있거든요. 그 8개의 학교들이 사실은 레벨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학 쪽에서는 물리가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학교가 어디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영재 쪽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재에서 가장 상위권 어려운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영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가기 위해서는 물리가 조금 힘있게 가줘야 되거든요. 공통인 학교들은 물화생지에 격차가 별로 없어요. 물리는 워낙에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격차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하고 경기, 한성이 아니고 한과요. 이 세 개는 조금 격차가 크거든요, 물리가. 그래서 그 수준으로 가는 거라서 그 올림을
목표를 치고 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 실력이 좋아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의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쭉 선생님 컬이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내리시면 돼요. 우리는 블랙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연관 쪽 아이들, 입시 위주의 아이들 수업이거든요. 여기가 아니면 그 옆 건물에 있는 의자사 가시면 돼요. 거기는 자사나 일반고를 대비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연관 쪽 수업이라 여러분들이 하이탑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연관 쪽으로 키울 생각으로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레벨 1 하이탑이에요. 하이탑 1 하고 있죠. 그리고 나면 레벨 2 하이탑 2 또는 여러분들 난이도에 따라서 이해력이 좀 괜찮은 친구는 하이탑 2로 가시면 되고요. 그게 조금 힘드신 친구는 1+2라는 원심 아파트를 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레벨 3는 이제 영재 기초 과정 하시는 거고요. 레벨 4가 올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블랙과학에서 하는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입시거든요. 그래서 영재반, 과고반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요번에 이거 올림 시험 본 아이가 우리 학원에 4명 있어요. 그 정도의 속도로 가서 초6 정도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재 시험 볼 수 있게끔 가면 돼요. 선생님이 영재 보낸 애 중에서는요 6학년 때 영재 간 친구가 제일 어린 나이에 간 친구예요. 그래서 6학년 때 서울 영재를 갔어요. 근데 영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갈 필요가 없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싶을 때 시험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컬이 타고 가시면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 어디까지 됐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영재 시험을 볼 수 있는 커리를 타고 가시는 중이야 지금. 만약에 요걸 잘 타고 가면 그게 안 되면 중3 때 시험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 중2 때는요 서울은 거의 가기가 힘들어요. 서울에서는 어린아이들 잘 안 보고 엄청나게 영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초육 아이들은 엄청나게 영특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한과형 쪽으로 주로 필요해요. 한과형 장영실 전형 그쪽으로 좀 밀어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영특한 친구들이 사실은 눈에 한두 명은 보이거든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갔던 친구들 레벨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아이가 한 2명 보여요. 그 친구들은 서울 쓰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영재 수준까지 생각해서 수업을 좀 해볼 테니까 따라와 보시면 되고 저는 영재 아니고 의사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과고나 영재고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자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나 과고는요 국비로 나라에서 과학자를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의사 될 사람들은 그 과정을 타고 가시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사로 가시고요. 우리는 과학자를 키우는 학교니까 네, 과학을 정말 전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저랑 하죠.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5m인 자, 5m으로 같은 술에 두 개가 정지되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철수가 A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수레 B를 지나서 날아갈 때까지의 세 가지 과정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철수가 수레 B를 지난 후 수레 A와 B의 속력 비율이 얼마니?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단계. 1단계는요. 수레 A도 정지되어 있고요. 수레 B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철수도 그냥 서 있는 상태. 됐냐? 요 상태야.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야? 철수가 A 수레의 끝에서 끝까지 뛰어가는 상태. 다다다다다닥 뛰는 걸 우리 뭐한다? 충돌한다 그래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철수와 A의 수레가 충돌하는 상태,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라고 하면 철수가 이번에는 B라는 수레 끝에서 끝까지 뛰는 상태, 요거 보자. 그러면 뛰기 전, 충돌하기 전 어떻습니까? 철수 멈춰있고 수레도 멈춰있기 때문에 둘을 합한 운동량의 합이 얼마니? 0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철수가 여기를 다 뛰어서 날아가려는 그 순간에도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납득하나? 자, 그랬을 때요. 철수가 A 수레를 건너뛸 때 철수의 속도가 얼마였냐면 철수가 이렇게 건너뛰는 그 순간 철수의 속도가 V라잖아요. 그러면 철수의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mv네요. 맞아. 근데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수레는 마이너스 mv가 돼야 합이 0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철수가 여기를 건너뛰는 순간 A라는 수레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밀렸어요. 이 뜻이야. 근데 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mv야. 근데 꼬맹아 볼래? 수레 A의 운동량은요. 수레 A의 질량에다가 수레 A의 속도를 그래서 곱한 값인데 그게 왼쪽 방향으로 mv가 나와야 되는데 납득합니까? 그러면 m 날릴게요. 자, 그럼 철수가 뛴 후에 수레 A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왼쪽 방향으로 5분의 1 V입니다. 이게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철수가 뛴 후에 수레는 왼쪽 방향으로 5분의 1 V의 속도로 밀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 밀릴까요? 철수는 앞으로 가는데 왜 수레는 뒤로 갑니까? 네, 작용반작용이고요. 그 작용반작용이 여러분들 매 순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는 건 내가 다리로 뭘 미니? 땅을 뒤로 밀어요. 그럼 땅이 나를 앞으로 밀어서 내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걸어가는 동안 철수의 발바닥이 수레를 왼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수레가 왼쪽으로 간 거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철수가 수레에 B에 오면 철수는요 운동량이 충돌하기 전에 얼마였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mv였고 그래서 수레를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이니까 둘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플러스 mv만큼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철수가 B를 날아간 후에도 여기에서 철수가 이렇게 탈출한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처음이랑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mv여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근데 철수가 이번에는 두 번째 B라고 하는 수레를 건너뛸 때 속도가 무려 1.5v가 됐대.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면 철수의 운동량은 B를 다 뛰고 난 후에 운동량이 1.5 mv가 됐다. 그럼 B 수레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되냐면 왼쪽 방향으로 0.5 mv여야 합이 플러스 mv를 유지하죠. 자, 그러면 요번에 B라는 수레의 운동량은요. B라는 수레의 질량에다가 B라는 수레의 속도를 곱한 값인데 이게 왼쪽 방향으로 0.5 mv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m을 날리시면 B라고 하는 수레의 속력은 되죠. 네, 왼쪽 방향으로 얼마면 되겠니? 얼마? 0.1V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철수가 뛴 후에 수레도 B라는 수레도 왼쪽으로 간다. 얼마의 속도로? 0.1V의 속도로 간다. 이 뜻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수레 A는 왼쪽 방향으로 0.2V의 속도로 가는 거고요. 수레 B는 왼쪽 방향으로 0.1V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수레 B의 속도분의 수레 A의 속도는 0.1분의 0.2이기 때문에 두 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푸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이 보여드릴게요. 2번 문제 풀이 보시면
그림은 물체 A를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아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물체 B와 충돌하게 했는데, 자 여기 도난도라고 써져 있죠.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수능의 정답률이 30%가 안 돼 이 뜻입니다. 되겠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 지점에 질량이 3m인 A라는 물체가 있어. 얘가 굴러 내려오다가요, 정지되어 있는 B랑 충돌할 거예요. 충돌을 하니까 B가 앞으로 막 가다가 경사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B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처음 높이의 2배가 되는 EH까지 B가 올라가다 멈춰.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A는 내려오다가 B랑 충돌해서 B보다는 속도가 느리게 가고 있어요.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냐면 얘는 바닥을 내려와 B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충돌 후에 A의 속도 V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때 뭐가 나왔냐면 얘가 바닥을 다 내려왔을 때 여기 내려오는 요 순간의 속도는 V0라고 해줄게. 요거 하나 해줄 거야. 되겠어? 자, 해보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요거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너네 알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거 다 알아? 그거 알아? 됐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알죠? 네. 자, A라는 물체가 이 높이에 가만히 있었어.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있니? 위치 에너지. H만큼 높은 곳에. 됐죠? 그래서 A가 이 높이 여기를 우리가 가라고 하죠. 가라는 지점에서 A는요. 위치 에너지가 있었다고요. 얼마만큼 있었냐면 M, 얘 M이 3M이니까 3mg 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다가 이게 내려와 기준면으로 오는 순간 모든 위치 에너지가 전환되죠. 무슨 에너지로?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랑 같다 이 뜻입니다. 맞아요. 바닥에 내려왔을 때 속도가 v 제로라 그랬으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여기서 3 날리시면요. 됐죠? MGH의 크기가 바로 2분의 1 MV0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 하나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속도로 가다가 A와 B가 충돌하죠. 자, 그러면 여기 충돌할 때 충돌하기 전 A의 운동량은요. 3mv0고요. B는 멈춰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충돌 전에 0이고요.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3mv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이 충돌이 끝난 후에 운동량도 3mv0여야 되겠죠. 그러면 충돌을 끝냈을 때 되죠. B의 속도는 VB라고 하고요. A의 속도는 VA로 바뀌었다고 치자. 그러면 A는 3mVA의 속도로 B는 mv 속도로 간다. 이거 합한값이 얘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B는 이 VB라는 이 속도로 B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때요. 됐죠? 거꾸로. 여기 B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가?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가요.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B는요. 바닥에서의 운동량이 2분의 1 mvb의 제곱이었어. 근데 이런 운동 에너지가요. 경사면을 만나면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갔는데 위치 에너지가요. mg EH 맞아? 네. 그럼 꼬맹아 빨리 눈치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MGH는 뭘로 바꿔도 된다? 2분의 1 MV0로 바꿔도 된다. 맞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 MGH 요 자리에다가요 2분의 1 MV0 제곱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니? 얘가 MV0의 제곱이 되죠.
얼마예요? 2분의 1 MVB의 제곱. 그러면 M은 날아갈 거니까 VB의 전체가 나오죠. 얼마입니까? VB의 전체는 2V 제로다. 아니다. 루트 2V 제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루트 2V 제로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나올 수 있겠죠. M 날릴게요. 여기서 M 날리시면 3VA 더하기 루트 2V 제로가 3V 제로다. 뭐? 그러면 VA는 얼마니? VA는 3분의 3V 제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V 제로가 되죠. 되겠어?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A의 속도 찾아라. 이거 찾으시면 돼요. 어디냐? 그 비슷한 거 찾아 빨리. 3번이야. 되겠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 치환해 놓고요. 운동량 고정 법칙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다. 하겠냐? 필요한 거 예쁘게 메모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3번으로 가죠. 드디어. 자, 힘들거나 어려우면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복습할 수 있으니까 혼자 꽁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리는 하나 건너뛰면 그 뒤에 거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자, 3번.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 A와 질량을 알 수 없는 물체 B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란은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바닥면에 2kg짜리 A가 가고 있어. 얼마의 속도? 빨리 읽어. 거기 써져 있잖아. 굳이 안 읽지 말고 읽어. A의 속도요. 이런 속도죠. 읽어. 얼마? 2초 동안 몇 미터 가는 속도? 4미터. 그러니까 얼마니? 2미터 퍼 초의 속도로 A 가고 있었어. 이 뜻이야. 되겠어? 자, 그동안 B는요 라고 했습니다. B는 질량은 몰라도요. 얘 속도를 알죠? 얘 요렇게 그려졌으니까. 빨리 읽어. 얼마? 1m per second.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됐죠? 자, 그러다 보면 얘가 뭐냐면 2초인 순간에 같은 위치에 와서 쾅 부딪혀 이 뜻입니다. 자, 부딪히고 나니까 B의 속도가 이렇게 됐대요. 빨리 읽어. B 얼마? 2입니까? 자,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이랬는데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B의 속도가